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문자 해례입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요임금 요예요. 요임금 요. 이 문자를 어떻게 표문자 해례할 것인가? 즉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가? 우뚝하다 올에서 파생된 문자, 이러한 문자가 있었고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우뚝하다 올에서 흑토가 늪다요로 변하여 이것과 조합이 되면 이러한 문자 높다요, 요임금 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어떻게 해서 요가 되어야 하는가, 즉 어떠한 상형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요임금 요의 표문자 해례에서 오똑하다 오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열로 표음이 되죠. 직직선, 호호선, 곡호선의 조합. 그리고 두 번째, 직직곡이 되는 경우, 이 부분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직곡선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을이으면서 이것이 조합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선광, 선단이 되면, 선광, 즉 이 부분을 짧게 써주면 이런 뜻이 되죠. 그럴 때는 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임금요에서 요에 해당되는 음자, 이렇게 요, 효, 료, 효, 이것도 다 동일하게 표음해례가 되죠. 그리고 직직곡이 부과되는 경우, 그러면 바늘이 열과 조합에 대해서 올이 되죠. 올. 여기에서 선광, 선단이 되면 오가 돼요. 오. 그래서 오로 표음이 되는 것은 소와 초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뚝하다 올이 상형으로 요에서 파생된 한자를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을이죠. 을. 지게선이 처리되는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한자는 없습니다. 요임금 요의 표문자 해례 흑토입니다. 흑토. 이렇게 쓰는 경우 우리는 이걸 흑토라고 보지 말고 문자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직직선이죠. 뚫을 꼰자가 아닙니다. 뚫을 꼰자는 종성이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이의 상형에서 직직선, 직직선, 선광, 장동, 열입니다. 그래서 열로 표음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직곡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얼이 되죠. 얼. 세 번째는 직곡선으로 바꿔봤습니다. 직곡선. 그러면 요리 되죠. 여기에서 선광, 선단이 되면 요가 돼요. 이 부분을 없애주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주면 이런 문자를 쓸 때 이런 형태를 써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곡곡입니다. 직곡곡. 그러면 올이 되고 선단이면 오가 되죠. 오. 그러면 여기에서 소와 초는 이런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파형이 되겠죠. 앞에서 제시한 우뚝하다 올의 상형 형태와 흑토의 상형 형태 중에서 두 개의 음이 겹치는 경우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해도 되죠.
그런데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상형의 형태가 좀 어색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선의 경우죠. 예선. 그랬을 때 이렇게 표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놈별 한자 12,000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일획부스의 함의를 정확하게 알라. 이에 관련된 저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